안녕하십니까. 노초로TV의 노초로 소장입니다. 이제 한 50일 정도면 정권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력하게 그 지지도가 나오는 분이 민주당 인사라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차기 정부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면 한 4가지 정도만 유념해서 하신다면 비교적 성공하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의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여나 정부 정책을 위반하는 자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작은 얘기지만 꼭 귀담아서 정책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총 4가지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써라입니다. 친시장 정책을 써라. 무슨 얘기냐면요.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대차 3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세 기간이 2+2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안착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한 달 전에쯤 민주당 관련 이런 분이 2+2는 짧다. 10년간 강제로 살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이런 정책은 민주당의 필패를 가져오는 정책이다. 그런 거는 말도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글도 쓰고 그 SNS에도 많이 올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시장에 혼란을 줍니다. 2+2도 굉장히 큰 혼란을 줬어요. 더 이상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떤 이상주의자들의 실험실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인정하고 친시장 정책을 쓰는 정책 방향을 수립해라. 이게 가장 큰 틀의 첫 번째 조언입니다. 친시장 정책을 써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세금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캐치플래그로 내세웠던 게 있었어요. 세금에 관련돼서. 그게 뭐냐면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강화한다라는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보유세 강화는 실제 정책으로 실현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래세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세는 뭐예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들어가는 세금, 대표적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취득세 중과규정, 양도세 중과규정, 또 세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이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시장 기능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정말 많은 그 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런 데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고 하는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좋은 지역에 사는 만큼 내가 갖고 있는 우리가 자동차 세금이든 모든 세금 자체가 비싼 걸 갖고 있으면 비싼 거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금, 보유함으로써 충분히 능력이 되는 분들은 보유세를 내는 게 맞죠. 근데 보유세 강화만 하고 거래세 인하를 안 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보유세 부분도 건드렸거든요. 보유세도 이 프로그레스가 있었거든요. 과정이 있었어요. 실제 실거래가의 80% 수준까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거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60% 수준을 거의 동결하기로 했잖아요. 어떤 세금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거래세는 중요한 것이 경제가 잘 돈다는 거는 순환이 잘 된다는 의미거든요. 거래세가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쉽게 얘기하면 소위 노른자이기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65세 넘어서 꼭 그 지역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지 못하고 증여로 돌아가는 이유는 그동안 많은 가격이 올랐는데 그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집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절반의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절반 수준은 아니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집을 팔고 싶고 나가고 싶고 사고 싶을 때 내가 어느 시장에 접근하고 나오고 접근하고 퇴로의 길을 거래세가 꽉 막고 있으니까 물건이 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거래세 정상화, 거래세 인하가 필요할 거고 세율을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반드시 거래세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길 바라고 보유세는 이전 수준의 정상화 수준으로 아마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가 채무가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1,200조 원인가 이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대기업 법인세와 특히 이 종부세로 대표되는 보유세 완화 때문에 생기는 세수 결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기 정부가 나오면 아마 보유세를 그 이전 수준 정도로 시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세 번째는 인사예요. 인사.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썼던 대표적인 부동산 인사가 있어요. 그분이 김수현 실장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서울연구원 출신이신 분입니다. 김수현 실장이 했어. 근데 많은 수요 억제책과 많은 세금 강화 정책과 뭔가 분배를 위한 많은 정책을 했는데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며 실패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또 누구를 쓸까 했는데 그 전에 김수현 실장이 책을 내요. 내가 참여정부 때 이러이러한 부분까지만 했었으면 완벽한 어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었을 텐데 아쉽다. 내가 다시 한번 정책을 잡으면 나는 전혀 실패 없이 또 하겠다. 그런데 김수현 실장이 또 기용이 됐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때요? 김수현 실장이 정책을 잡고 내가 또다시 실패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대표적으로 제대로 된 공급 없이 수요 억제에만 맞춘 정책은 일정 지역의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는 이러한 노른자의 땅들에 대해서 가격의 급등을 낳아서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풍선 효과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지역들이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권을 뺏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표되는 부동산 인사 김수현 수석.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잡는다면 또 김수현 실장 같은 분이 인사를 하면 될까요?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정책만큼은 뭐 교수진에서 국토부 장관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정치인 중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자를 쓰든지 부동산 정책 인사는 친시장 성향의 학자나 그 다음에 보수 정권에 몸담았던 아니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인사를 기용하면 좋겠다. 아니면 진짜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권 사람을 인사를 쓰는 파격이 필요하다고 봐요. 부동산 정책만큼은 그동안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큰 실수를 해왔기 때문에 인사만큼 이렇게 확실한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인사를 하는구나. 핵심은요. 김수현. 문재인 정부 때 또 김수현. 이번 정부도 또 김수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고 파격을 기한다면 친시장주의 학자나 아니면 보수 정권, 보수 지지자들 중에 정치권의 인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인사정책의 유연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은 네 번째인데요. 공급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정책. 노무현 참여정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 정책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살려고 하는 수요, 그 다음에 투기하려고 하는 수요, 이 두 계좌의 수요를 세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꽁꽁 억제시키면 부동산이 안정될 거라는 정책을 써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지만 결국에는 부동산 급증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여기서 간과한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지역에 원활한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서 수요만 억제하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그 3기 신도시가 이제 속도를 내야 됩니다. 3기 신도시가 속도를 내야 되는데 3기 신도시의
속도와 원활한 공급과 빠른 인프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시고, 두 번째는 서울 지역에 특히 부동산 문제가 되는데 서울에서 유일하게 공급 대책이 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 이 정책은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 여기서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은 나 혼자 산다 보셨죠? 거기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게 옥자연 배우라는 분이 나왔어요. 그분이 남양주로 이사를 갔는데 집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좋은 집에 산다 이런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거기에 커뮤니티 뭐 농구 시설도 있고 코인 세탁실도 있고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서 집도 막 검색해 봤어요. 거기가 뭐냐면 위스테이 별내라는 아파트였는데 저는 옥자연 씨가 아파트로 좀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알고 봤더니 민간 임대주택이었다는 거죠. 그게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국토부 시범사업 지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옥자연 씨가 공헌한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임대아파트 산다 그러면 뭐 어렵고 뭐 장애가 있거나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거나 이런 선입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임대주택은 돈 없는 사람들이 산다, 이런 선입견을 깰 수 있던 게 옥자연 씨의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간 입퇴 아파트면서도 상당히 합리적인 임대료를 지불하고 최장 한 8년인가 10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구조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양질의 위치에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이런 민간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20, 30대가 영끌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대출을 풀로 땡겨서 집을 막 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낭비가 심하고, 그러니까 어떤 재원 자체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쓰여야 되는데, 부동산에 엄청난 담보대출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안타까운 시점이죠. 자,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거, 친시장 정책을 써라. 큰 틀에서 친시장 정책을 써라. 두 번째는 세금, 부동산 관련된 세금 관련돼서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정상화 쪽으로 세금 관련된 정책을 펴주길 바라겠다. 특히 거래세 인하는 시장 팔고자 하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허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건의 선순환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 세 번째, 인사는 뭐 항상 김수현 실장 같은 스타일의 그런 인사만 보여왔던 민주당 이 행태를 버리시고 친시장주의 교수나 아니면 오히려 그 아예 보수 정권에 있는 사람을 기용하는 인사의 파격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급 정책을 원활하게, 수요만 억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 정책을 원활하게 하는데 3기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과 옥자연 배우가 보여줬던 그러한 민간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달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